자, 지난 시간에 그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나중에 선생님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어찌됐건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배웠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함수에는 리미트 x가 a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a보다 큰 값이 a를 향해 가는 a 플러스 fx가 있고 또는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값이 a를 향해 가는 x가 a 빼기로 갈 때 fx가 있는데 얘네들의 계산이 어떨 때 같은 것을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보시면 자 어제 지난 시간 이런 걸 했어요. 얘가 이런 식으로 가고 얘가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렇게 있으면 맞아요? 자 x가 a 플러스로 간다는 건 뭘 뜻합니까? a 플러스는 이렇게 가는 걸 의미하고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쵸? 그러면 그때 도착한 지점에 y값 그러니까 이 녀석의 계산은 얼마고? 1이고 a 마이너스는 이렇게 가는 거고 a보다 작은 값이니까 그럼 그때 그래프는 얘가 되는 거고요. 도착한 지점에 y값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다? 2가 되는 거다. 얘네들이 어때요? 달라요. 그러니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게 우리의 이제 결론이라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한 가지만 얹자면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계산해보지 않아도 그림 자체가 어긋나 있잖아. 두 그래프가 어긋나 있잖아? 그러면 존재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뻥 뚫려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뻥 뚫린 게 조금 찝찝하긴 한데 요거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이 뻥 뚫려 있었어도 어찌됐건 두 그래프가 오른쪽에서 오나 왼쪽에서 오나 둘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만나 있다고.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내가 요 지점을 살펴보는 거야. 그래프가 왼쪽에서 오나 오른쪽에서 오나 어때요? 만나 있어요. 전혀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다. 근데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얘네들 자체가 어때요? 완전히 어긋나 있죠. 이 시점에 대해서 그래프 자체가 어긋나 있으면 그림만 보고도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알 수 있다 이거지. 이해 갑니까?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 녀석을 따질 때요. 이렇게 일일이 계산해서 따지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은 지금 그림을 보고 판단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래프가 없으면 너네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그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페이지 7쪽에 2번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 2번을 보시면 다음 중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x가 0일 때 그래프를 보면 둘이 다 어긋나 있어요. 1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프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x가 0인 지점에서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니까 만나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극한값은 존재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래프는 둘이 만날 것 같은데요. 근데 잘 보시면 얘가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요. 둘 다 뭐하고만 있어요? 계속 둘 다 내려가고만 있어요. 이건 만난다고 보이지 않아요. 만난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계속 내려가만 하지 둘이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할까요? 안 합니다. 4번은 누가 봐도 어긋나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선생님이 어긋난 그래프 그린 거에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은 잘 보시면은 얘가 이런 식이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x가 0인 거란 말이야. 그거 어때요? 어긋나 있죠? 누가 봐도 몇 번입니까? 3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나 오른쪽에서 오나 일단 둘이 만나 있다고요. 여기가 뻥 뚫린 거. 아 선생님 여기 뻥 뚫렸는데 괜찮아요?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아직 배운 내용이 아니에요. 알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극한값이 존재한다인데 지금 1번을 그 위에 1번을 보시면 그림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조금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다소 까다롭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식으로도 따질 수도 있고 그래프로도 따질 수 있어서 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 위에 있는 1번입니다. 뭔지 알죠? 자, 기억을 보시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데 x제곱 더하기 2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그래프가요. 요 그래프예요. 아래로 부르고. 그러면 x가 지금 얼마인 상황인 거예요?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쯤 되겠네. 그렇죠? 그럼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왼쪽에서 오나 오른쪽에서 오나 어때요? 전혀 끊어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이걸 식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값으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2를 계산하는 거고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으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2를 계산하는 건데 우리가 요거 계산하는 법도 배웠어요. 우리가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2랑 진짜 가깝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1 여기다 뭐 해도 돼요? 대입해도 돼요. 어떤 경우만 빼고?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분모가 0이 되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식이고 둘 다 마이너스 2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 나오겠어요? 6. 얘도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 나오겠어요? 6. 크든 작든 어찌됐건 마이너스 2로 가는 거라서 얘는 당연히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프로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가 없으면 식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때 분모가 0이 되지 않으면 대입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니은도 돼요? 니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절대값 x 빼기 3이에요.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그래프로 보시면 얘가 이렇게 V자 그래프가 그려지고 요 지점이 3이에요. 뭔가 꺾여 있는 것 같지만 어찌됐건 오른쪽에서 와도 왼쪽에서 와도 둘 다 어디서 0이 되는 지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이 녀석의 극한값도 존재한다. 그래프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는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갈 때 절대값 x 빼기 3 리미트 x가 3 빼기로 갈 때 절대값 x 빼기 3을 계산하면 자 요거는 요거 좀 한번 보세요. 3 플러스면 3보다 큰 거죠. x가 3보다 큰 거죠. 3 플러스니까. 그럼 3보다 큰 거에서 3을 빼는 거면 이 녀석의 부호가 뭐가 되죠? 양수. 그러면 이제 절대값을 없앨 수 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빼기 3이 되겠죠. 근데 이거 절대값 없애도 x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3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그냥 여기다 뭐 하는 거예요? 3 넣을 거예요. 그럼 얼마 되겠습니까? 얘는 어떨까요? 얘는 3 빼기니까 x가 3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럼 여기 있는 요 x 빼기 3이 뭐가 될까요? 3보다 작은 수에서 3을 빼니까 그치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3으로 3 빼기로 갈 때 마이너스 달고 x 빼기 3이 되기는 하는데 어찌됐건 3으로 가잖아. 그럼 3을 대입하는 거니까 역시 얼마 나옵니까? 0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어차피 0이다. 이해가요?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네. 뭐하네? 딱히 뭐만 아니면 얘들아 분모가 0이 되는 것만 아니면 괜찮아요. 그냥 대입하면 되니까 서로 다르게 나올 리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 자체가 어긋나 있는 애들은 그냥 다 존재 안 하는 걸로 제외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그래프가 없이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아? 죽자고 그래프를 그리거나 식을 나누어서 풀어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분모가 0 되는 거 아니면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딱히 이상점이 없잖아요. 분모가 0되는 절대값이긴 한데 분모 0되는 거 아니잖아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안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안 하는 거. 자, 기억하고 니은은 존재하는 거고요.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가 누굴까요? 안 하는 애들은 디귿. 이렇게. x에다 5 넣어버리면 되는데 5 넣으니까 어때요? 분모가 0. 이런 게 해야 돼. 이런 게 우리가 해야 돼. 이거 그래프 못 그립니다. 우리 배운 적이 없어요. 얘가 x 빼기 25면 그릴 수 있어요. 이게 유리함수 그래프로. 근데 x 제곱 빼기 25니까 그래프 못 그려요. 그러니까 그림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두 개로 나눕니다. 빼기 5보다 클 때 x가 빼기 5보다 작을 때, 자 일단은 분모는 인수분해 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자만 보면 되는데 잘 봐요. 이렇게 되는 거야. 빼기 5보다 어때요? 커요. 빼기 5보다 커요. 빼기 5 플러스니까. 그러면 여기가 빼기 5보다 크니까 이 녀석의 부호가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양수. 그러면 얘는 그냥 그대로 x 더하기 5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는 어때요? x 빼기 5 마이너스니까 빼기 5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양수가 아니라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음수. 그러면 여기가 음수니까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5가 될 거다. 자, 분모가 0, 대입하면 그냥 대입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얘는 대입하면 0 되니까 선생님이 뭐 했습니까? 인수분해했어요. 그러면 x 더하기 5라는 똑같은 인자를 만나서 얘네가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분모가 0이 되지 않죠? 사라졌으니까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되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5 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 얘는 마이너스 5 넣으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0분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1이고 얘는 10분의 1이니까 얘네 둘이 어때요?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아, 분모가 0이 될 때는 대입보다는 먼저 인수분해. 만약 여기에 루트가 있었다? 그럼 선생님 뭐 했을까요? 유리화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0이 되게 만드는 인자들을 끄집어냅니다. 인수분해를 하거나 유리화를 하면 이렇게 0이 되는 인자들이 끄집어 나와져요. 그럼 그걸 없앤 다음에 대입. 함수일관 되게 쉬운 거예요. 대입하면 되는데 분모가 0이면 대입이 안 돼요. 그러면 인수분해나 유리화를 통해서 끄집어내면 사라질 수 있고 그 다음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게 식으로 푸는 방법이고 얘한테 디귿은 안 됩니다. 리을은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더하기 1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에요. 그리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요렇게 얘를 나눠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결국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더하기 1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얘는 굳이 인수분해 굳이 나눠서 한다고 달라질 게 이제 없죠. 절대값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클 때랑 작을 때 계산 결과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따져볼 필요가 있었던 건데 얘는 어때요? 그런 게 없어요. 얘는 존재합니다. 분모가 0이 됐지만. 알겠습니까? 자, 처음서부터 조금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는 유형이 나온 거예요. 여기는 나중에 한 사이클 정도 돌고 나면 훨씬 쉬워질 건데 지금은 아직 이런 풀이가 익숙치 않으니까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선생님이 이거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는 건 아닌데 지금은 유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같이 풀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자, 3번에 나와 있는 그림만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까지 내려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봤을 때 선생님이 판단하는 건 이렇게 판단한다고요. 그냥 그림만 봤을 때 얘네 여기 어때요? 어긋나 있죠? 그래 여기 극한값 존재? 안 해요. 근데 여기는 어떨까요? 붙어 있죠? 여기는 어때요? 붙어 있죠? 여기는 색이 칠해져 있고 여기는 비어 있어요. 얘는 색이 여기 위에 칠해져 있어요. 여기가 비어 있지만 어찌됐건 그거 떠나서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비어 있는 거는 다음에 배우는 거예요. 아직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찝찝해도 냅두세요. 우리가 지금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는 어디만 보는 거예요? 얘네 둘이 어긋나 있는지 붙어 있는지만 보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여기 찝찝하게 생겼다고 얘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붙어 있으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극한값 없어요. 얘네는 극한값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보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참이죠. 니은 x가 1로 갈 때 극한값 존재하죠. 근데 존재 안 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죠. 1부터 3까지에서 모든 실수에 대하여 극한값이 존재한다. 맞죠? 1부터 3까지는 그래프가 어긋난 적이 없죠. 0에서만 어긋났죠.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 맞아요. 그래서 4번인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으로 결정한다? 그래프가 어긋나 있는지 붙어 있는지를 결정한다. 어긋나 있으면 존재 안 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유형이 또 바뀌었어요. 유형이. 이번에는 04번에 보시면 fx가 이렇게 되어 있고 문제에서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fx가 존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얼마나 황당한 말이냐. 갑자기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의미를 생각해보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의미는 쉽게 말해서 그래프가 어긋나지 않고 붙어있다는 의미지만 그걸 좀 더 깊게 얘기하면 함수의 우극한과 좌극한에 대한 얘기예요. 그쵸? 맞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존재한다는 것은 첫 번째 리미트 x가 빼기 3 플러스로 갈 때 계산, 두 번째 리미트 x가 빼기 3 마이너스로 갈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갈 때에 대한 계산을 하겠다. 맞아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하는데 얘가 식을 봤더니 빼기 3보랑 클 때랑 작을 때 다른 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빼기 3보다 어떤 거예요? 빼기 3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야 돼요? 여기는 fx가 kx 더하기 1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작은 거예요. 얘는 x가 빼기 3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누가 와요? x-k의 제곱이 옵니다. 근데 분모 0 됩니까? 뭔 소리 분모가 없는데 0이 될 리 없죠. 그럼 이 녀석의 계산은 뭐만 하면 돼요? x에다가 빼기 3을 넣으면 돼요.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대잖아. 그럼 얘네들의 계산이 어떻다? 같다.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은 k제곱 더하기 6k 플러스 9와 같다. k제곱 더하기 9k 플러스 8은 0이다. 그러면 k 더하기 1, k 더하기 8은 0이다. k는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마이너스 8이 되어야 한다.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여라. 그럼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갑니까? 이해가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합니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지금 선생님이랑 푼 여러 개의 문제 유형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요? 자, 그래서 5번은 범위가 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요 정도는 여러분이 다 적응을 하셔야 돼요. 자, 5번도 문제를 푸는 접근법만 알려주면 얘가 범위가 절대값으로 나왔지. 그지? 그럼 절대값으로 나오면 안 돼. 이렇게 나와야 돼. 크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써야 돼.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라는 말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라는 말이고, 얘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x가 2 사이에 있다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 녀석은 fx를 범위를 저렇게 절대값을 써서 두 개로 쓰는 게 아니라 x가 2보다 클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일 때 이렇게 세 개로 쓰는 거야. 그래서 얘는 2 마이너스 2분의 1 x, 얘도 2 마이너스 2분의 1 x, 얘는 2분의 1의 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은 우극한 자극한을 따져야 되는 곳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거예요. 어떨 때? x가 2일 때, 2보다 클 때, 2보다 작을 때 식이 다르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랑 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x가 2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리미트 x가 2보다 클 때 누가 올까요? 2보다 크면 누구야? 얘죠? 그럼 누가 와요? 2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리미트 x가 2보다 작을 때, 2보다 작을 땐 여기죠? 그러니까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1이 오겠죠? 근데 분모 0 되는 거 아니니까 둘 다 대입합니다. 2 넣어보시면 1 나오고요. 2 넣어보시면 1 나와요. 엄마? 식은 다른데 값이 어때요? 같아요. 어찌됐건 같잖아. 그럼 뭘까요? 결론은? 존재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언제? x가 2일 때는 말이죠. 그럼 두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니까 요 녀석입니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1.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2 마이너스 2분의 1 x. 이번에는 마이너스 2를 넣는 거죠. 1 나오고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3 나옵니다. 둘이 어때요? 달라요. 그러니까 존재 안 하겠죠.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x가 a로 갈 때 값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어디서 존재하지 않아요? 2는 존재했고 마이너스 2에서 존재 안 하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 자체가 엄청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 유형이 아주 다 조금씩 다르게 출제가 되니까 다 한 번에 섭렵을 하는 겁니다. 의미는 다 똑같이 하나예요.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으면 존재하고 다르면 안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이거를 접근할 수 있는 이 5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아마 그러면은 6번하고 7번은 괜찮을 거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6번하고 7번은 괜찮을 거예요. 풀어보시고 우리는 9번으로 갈게요. 9번은 상인 것도 상이지만 요게 이제 여러분 수능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9번과 같은 문제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핵심입니다. 딱 봐도 그런 냄새가 날 거예요.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가 y는 t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ft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 먼저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y는 x제곱 빼기 4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자, 이 녀석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x제곱 빼기 4의 그래프는 얘가 요렇게 생기는 그래프고요. 꼭지점이 0,-4인 그래프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x축과 2하고 마이너스 2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얘는 절대값이 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아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고요.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2가 되는 지점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였는데 뒤집어 올라갔으니까 이 꼭지점의 높이는 4가 될 겁니다. 됐어요? 됐어? 여기까지 됐어요? 자, 문제가 뭐래요? 이 녀석의 그래프랑 누구랑? y 이퀄 t라는 그래프. t는 내가 얼마인지 몰라. 근데 t는 숫자잖아. 예를 들어서 y는 3이 될 수도 있는 거고 y는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y는 5가 될 수도 있는 거고 y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y는 t라는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어요? 상수함수 그래프라고 해서 x축과 평행한 일직선의 그래프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너네가 가로선을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여기다 한번 그려보고 여기다 한번 그려보고 여기다 한번 그려보는 거지. 여기다 그렸을 때 이 그래프랑 얘랑 둘이 만나요? 안 만나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면 ft가 얼마가 나올까요? ft가 0이 나오죠. 교점의 개수가 ft예요. 자, 여러분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풀고 있는 거야. 자, t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몇 번 만났냐면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여기 있으면 ft는 얼마인 거야? 4번. 여기는 몇 번 만났냐면 1번, 2번. 그럼 여기 쓰는 ft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적당히 원하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서 y는 t는 t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 t가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럼 t 값을 예상해서 여러 군데에다가 이렇게 예시로 찍어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걸 해야 ft를 만들 수 있어. 예시로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ft는 교점의 개수였지. 얘는 안 만나니까 ft가 0인 거야. 얘는 4번 만나니까 ft가 4인 거야. 얘는 2번 만나니까 ft가 2인 거야. 이렇게 예시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경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 첫 번째 경계는 어딜까요? y는 0이 경계예요. y는 0. 얘보다 아래는 안 만나. 얘보다 위에서 만나는 거지. 그쵸? 두 번째 경계는 어디예요? y는 4예요. 여기가 높이가 4기 때문에 4보다 위로 가면 몇 번 만나겠어? 무조건 2번. 아래로 가면 4번. 이해가요? 자, 얘들아, 빨간색이 먼저가 아니야. 노란색이 먼저야. 문제가 원하는 예시를 그려봤어야 돼. 이거 이번 여러분 시험에도 이런 식의 형태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너네가 매번 시험을 볼 때 만나게 될 거예요. 항상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막바로 식을 만들려 하지 말고 예시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FT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FT는 말이다. 첫 번째,
t가 0보다 작을 수 있어요. 0보다 작은 건 0보다 아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 만나겠어요? 안 만나요. 0이. t가 0일 수 있어요. t가 0일 때 몇 번 만날까요? 얘랑 얘에서 만나요. 만나는 것의 개수니까 2예요. 그 다음 t가 0에서부터 4 사이에 있을 수 있어요. 요 가운데 걸 얘기하는 거죠. 몇 번 만나요? 4번. 그리고 t가 4일 수 있어요. t가 4일 때는 몇 번 만나는 거냐면 한 번, 여기 접하는 거라서 한 번, 그리고 여기 한 번. 그래서 총 3번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t가 4보다 클 수 있어요. 그럼 몇 번 만나요? 2번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요 함수가 요 전의 문제처럼 fx가 갈림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되죠.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선생님이 너네 좀 연습을 했으니까 편법을 알려줄게요. 앞으로 함수가 이렇게 크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굳이 막 리미트 뭐 t가 플러스네 마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어차피 대입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 얼마? 0. 0보다 클 때 얼마? 4. 둘이 어때요? 다르죠? 0보다 작을 땐 0인데 0보다 크면 4인 거죠. 둘이 다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ft는 존재해요? 존재 안 해요? 존재 안 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여기 보는 거죠. 여기. t가 4보다 작으면 몇 개? 4개. t가 4보다 크면 몇 개? 2개. 얘네도 어때요? 다르죠? 리미트 t가 4로 갈 때 ft는 존재하지 않아요. 선생님, 그러면 얘네는 무슨 뜻이에요? 얘네는 함수값이에요. 얘네가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야 f0 얼마야? 그러면 2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야 f4 얼만데? 그러면 3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한값에서 핵심은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는 함수값 영향이 없어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 09번이 어떤 문제냐면 학교 시험 문제 얘랑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얘가 아주 앞으로 문제를 풀 때 계속 접할 수 있는 어떤 풀이의 스탠다드가 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풀릴 거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10번. 자, 그래프 괜찮아요? 이제 지워도 돼요. 10번을 보시면은 가우스가 있죠. 가우스는 원래 시험에 안 나오는 건데 내가 봤을 때 혹시 몰라서 한 문제만 해놨어요. 가우스는 이런 정의를 갖습니다.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우스 3입니다. 가우스 5입니다. 정수는 그냥 그 값이 나오는 거고요. 가우스 1.7 1입니다. 가우스 2.6 2입니다. 만일 소수점이 찍히면 소수점을 반올림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요? 자, 핵심 소수점을 어떻게 한다고? 버리는 거예요. 반올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가우스 x 2보다 어때요? 조금 크죠? 그러면 선생님이랑 요거 x를 만약에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2. 얼마가 되겠죠? 근데 가우스는 소수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될까요?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가우스 x 어떻게 되냐면 2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럼 요거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1.99999
1.999 이렇게 되겠죠? 1.99999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소수점은 어때요? 버려요. 0.999를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얘는? 1이 돼요.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나? 자, 1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거.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가우스 x의 제곱 더하기 3x. 자, 보통 함수의 극한은 x가 2로 가면 대입하면 되지만 가우스는 대입하지 않고 요 계산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야. 다시 집중. 보통 함수의 극한은 그냥 x에다 2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그냥 2 넣어서 6 만들면 되는 거예요. 분모 0 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 가우스는 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니까 여기 있는 가우스는 2인 거예요. 얘도 2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는 2의 제곱인 거고요. 얘는 그냥 3x니까 대입이 돼서 6인 거예요. 계산하면 2분의 10이죠. 그래서 5가 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가우스 x 더하기 1 가우스 제곱 빼기 3x. 자, 잘 봐. x가 2 마이너스예요. 그럼 x가 얼마예요? 1.999예요. 그럼 여기 있는 x 더하기 1은 얼마겠어요? x 더하기 1은 2.999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 있는 가우스는 얼마예요? 2예요. 2.999인데 소수점 버리니까. 근데 제곱이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우스 아니니까 그냥 x가 2 마이너스라도 그냥 2를 대입하면 되죠. 그럼 빼기 6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둘이 뭐 하래요? 더하래요. 그러면 5하고 마이너스 2를 더하니까 3이 답이 되겠죠. 정답은 3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해져 보도록 할게요. 가우스는 그냥 선생님이 이런 것들은 함수의 극한에서 다뤄볼만 하기 때문에 수능엔 나오진 않겠지만 내신에서는 다뤄볼만 하기 때문에 그냥 예시 문제를 풀어준 거고, 우리는 계속 함수의 극한에 대한 계산에 대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방금 뭐라 그랬냐면 조금 더 디테일해져 보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자, 요 그림을 한번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 얼마라고 가르쳐줬죠? 1 플러스니까 이렇게 오는 거고 얘가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럼 얼마예요? 1이에요. 자, 이 녀석의 계산은 1이에요. 이게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방금 조금만 디테일해져 보자, 조금 더 깊숙이 가면요, 요런 거예요. 봐봐요. 선생님이 지금 저 교탁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도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리미트는. 의미적으로.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가기 직전에 보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의미적으로 어차피 교탁이 가겠지. 그러니까 함수값은 교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긴 한데, 여러분의 시선은 이 교탁 직전에가 어땠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어차피 얘는 계속 가다 보면 얼마로 가겠어? 1로 가겠지. 근데 그 직전에 요 높이가 1이면 이 직선이 지금 요렇게 오고 있잖아. 그 여기가 도착 지점이라고 하면 도착하기 직전에 얘가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도착하기 직전은 1보다 큽니까? 1보다 작습니까? 1보다 작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는 요거죠. 1로 가지만 1보다 작죠. 이 그림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가기 직전에 보는 거예요. 이해가요?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 빼기로 갈 때 fx는 어떨까요? 1 빼기는 지금 얘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쵸? 그 그래프를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럼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겠어?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네요. 그쵸? 여기가 2라는 높이 이렇게 오겠죠? 도착하기 직전에는 2보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2보다 위에 있죠. 이렇게 디테일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이걸 쓰느냐? 합성함수예요. 자, 봐봐요. 언제 이걸 쓰느냐? 합성함수예요. 잘 봐요. 페이지 9쪽에 14번입니다. 니네 이거 금방 끝나겠는데? 잘하는데? 이해하고 있는 눈빛인데?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1이고 2겠죠. 자, 그래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줄까요? 파란색으로. 자, 여기 그래프, 여기 그래프, 여기가 그래프예요. 자, 뭐라고 돼 있냐?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g fx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하죠. 이런 걸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하죠. 합성함수를 계산할 땐 디테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합성함수니까 먼저 이 fx부터 계산을 할 거예요.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를 계산할 거예요. fx 그래프가 얘입니다. 잠깐만 이걸 앞에 봅시다. 자, 0 플러스니까 이렇게 오는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0으로 가고 있죠. 디테일하게. 0보다 어때요? 작아요. 아래 있잖아. 그쵸? 그래서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계산은 이 안에 게 0 빼기로 가기 때문에 리미트 x가 0 빼기로 갈 때 gx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만들려고 내가 지금 디테일해지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식. 좋은데? 1 플러스.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gfx예요. 1 플러스 뭡니까?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죠. 도착한 지점은 얼마예요? 1이죠. 근데 1보다 어때요? 직전은 커요. 얘가 1인데 1보다 커요. 그러면 이 녀석은 결국 x가 1 플러스로 갈 때 gx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gx가 뭐지? gx가 x 더하기 1의 제곱인 거지. 근데 gx가 x 더하기 1의 제곱. 분모 0 되는 거 아니죠? 분모 0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그냥. 대입.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해가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의미가 없었는데, 만약에 이 그림이 두 개 그려져 있는 경우에는 의미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해가요? 자. 잠깐 쉬었다.